저 너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센트럴파크 기욤미소 책이고요. 그 지금까지 기욤미소 최고 작품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센트럴파크 이 책 이것도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못지않게 혹은 보는 관점이나 취향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기욤미소는 이제 그 좀 글 쓰는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항상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쭉 읽었을 때 재밌게 전체적으로 그냥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가 계속 느껴졌던 건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였고요. 센트럴파크는 사실 처음에서 중간까지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 사람이 재미없게 쓴 게 아니라 제가 기욤미소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 제가 읽을 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명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왜 이렇게 기욤미소 글은 좀 읽기가 어렵지, 왜 이렇게 안 읽히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감을 잡았어요. 이 책 보고 감을 잡았는데, 근데 어쨌든 센트럴파크를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기욤미소는 역시 대단한 작가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기욤미소가 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유명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잘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일단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기욤미소와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제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확실하게 느꼈는데, 어 이제 왜냐면 저 같은 스타일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욤미소 책은 제가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책을 읽을 때에 그게 이제 영화보다 사실 책이 재미있으려면은 웬만하면 영화가 더 재밌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책이 확실하게 더 재밌거든요. 그러면 영화보다 책이 더 재밌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영화는 그냥 보고 별 생각 없이 쭉 따라가 주는 것. 그게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쭉 별 생각 없이 따라가고 아 재밌다 이렇게 가기에는 영상이 훨씬 유리한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생각을 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글을 쓰고, 뭔가 어떠한 글을 읽었을 때 작가가 제시해주는 어떠한 지적인 통찰력이라고나 할까, 어떤 그런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질 때 책이 재미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느낀 건데, 이제 기욤미소라던가 기욤미소 책을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떠한 철학을 담아 쓰거나 철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뭐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누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 줄거리를 줄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되게 많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어쩐지 자꾸 이제 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어 기욤미소의 책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담긴 어떠한 통찰력이랄까,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움베르토 에코는 엄청난 그 지식이 확 느껴지면서 그 철학을 하게 만들잖아요, 소설 안에서도. 근데 이제 기욤미소의 책은 그게 아니라 재밌는 영화를 본 사람이 그냥 영화 줄거리를 줄줄줄줄 써나가는 그런 느낌의 글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랑 이제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제가 아 이상하다 기욤미소 책은 조금 나랑 좀 안 맞네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센트럴파크라는 책은 사실 중간까지는 이분이 재미없게 썼다가 아니라 저랑 안 맞다 보니까 참 읽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읽다 말고 딴 거 읽고 조금 읽다 말고 딴 거 읽고 하고 갔는데, 야 이게 후반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 스토리가 이제 딱 맞춰지는 그 부분에 갔었을 때 굉장히 이게 그 반전도 상당하고 상당히 잘 쓰여져 있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감동도 있다. 그러니까 기욤미소가 대놓고 철학적으로 뭔가를 우리한테 화두를 던진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치 영화를 보고 온 사람이 영화를 줄줄줄줄줄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글을 쓰는 느낌인데, 포인트는 그 영화 자체가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철학을 하게끔 만들게끔 그렇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다면, 단 기욤미소의 이 작품은 이제 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보고 줄줄줄줄 쓴 말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스토리 자체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철학이나 생각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마지막에 나와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근데 생각해보면 고전 추리 소설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도 사실 마지막 추리 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토리만 줄줄줄줄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도 이제 고전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추리 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인내하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기욤미소도 이 센트럴파크 이 작품이 어찌되었건 막판에 그런 어떤 이제 딱 퍼즐이 맞춰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짜릿한데, 어쨌든 이제 저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저자가 이제 철학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조금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차라리 영화를 보고 말지 이런 느낌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센트럴파크 이거는 마지막까지 다 읽으면은 저 같은 독서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의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아 이거 굉장히 재미가 있구나라고 아마 인정하시게 될 것이다. 애초에 기욤미소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야 뭐 말할 나위 없고요. 근데 이제 센트럴파크 이 책이, 당신 거기 있어 줄리어가 기욤미소 책으로서는 저로서는 최고였는데, 그게 센트럴파크 이 책이 그거 이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뭐랄까 재미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이게 반전이 있는데, 이게 이렇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분명히 프랑스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센트럴파크,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어떤 처음 보는 남자와 함께 수갑이 채워져 있고 자기한테 총이 들려져 있고 뭔가 피가 묻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런 순간 이동이 가능한지, 하룻밤 만에 자기도 모르는 새 이게 있었고, 둘째는 이제 왜 모르는 남자와 이 수갑이 채워져서 총까지 들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자기한테 피가 묻어 있고요. 또 총알 한 발이 없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어쨌든 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이 있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여자가 뭔가가 사건을 해결하는 와중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남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이제 어차피 뒤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크게 얘기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판단은 하는데, 사실 제가 기욤미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중간까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기욤미소는 이제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제 저랑 안 맞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남자도 FBI 같은 어떠한 그런 무슨 정보기관의 사람이었다로 이제 다시 반전처럼 나오는데, 저는 사실상 거기까지 읽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봤었을 때 이 속에 왜 책 보면 줄거리 같은 거 좀 적혀 있잖아요. 예고편처럼. 그때 분명히 이 여자가 형사고 이 남자는 재즈 피아니스트고, 근데 수갑이 서로 함께 채워져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궁금해서 이 책을 샀는데, 나중에 이야기 중간에 이 남자도 그 정보기관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저자를 낚은 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왜 형사와 재즈 피아니스트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지? 그러면 이 재즈 피아니스트의 뭔가 역할이 있겠구나. 이걸 기대하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도 정보기관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기대할 때는 여형사와 어떤 재즈 피아니스트가 뭔가 어떤 일에서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독특하게 재즈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어떠한 역할 때문에 마치 사건이 해결되는 듯 그거를 기대하고 사게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직업은 재즈 피아니스트가 아니었고 정보기관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그러한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기대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정보기관 그러면 애초에 정보기관 두 사람이
수갑차고 있다고 하던가, 예를 들면.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하는 듯 했는데 쭉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뒤에 가서 봤더니 엄청난 이제 반전이 있더라. 그래서 저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망하지 마라. 실망할 필요 없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까지 읽으면은 확실하게 정말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만큼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그들이 사랑과 감동의 마에스트로 기욤 미소의 매혹적인 스릴러,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눈이 마주친 순간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 절망과 상처를 치유하는 24시간의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험난한 모험을 함께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다 읽고 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어떠한 그 러브 스토리였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사랑의 의미나 또 때로는 사랑의 어떠한 임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강력함, 파워풀함,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정말 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 역시 좀 낭만적이면서 사랑은 참 강력한 힘을 내재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뭐랄까요,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멋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읽으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